2022년 6월 14일 화요일 독서 여행입니다. 오늘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120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주식이 나를 힘들게 할 때라고 썼는데요. 요즘에 주가가 너무 폭락을 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저 또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마음이 즐겁지만은 않은데요. 요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주식이랑 좀 어떻게 이렇게 잘 맞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주식하고 대입을 해봐도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쓰게 되었고요. 그냥 재미삼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컵이 처음에는 따뜻했고 희망으로 가득했다. 요거는 작가가 이제 혼돈을 겪기 이전에 그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행복하고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 시기를 묘사한 글이에요. 근데 요거는 좀 주식에 처음 입문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00만 원을 가지고 10억이 되었고, 빌딩을 샀고, 회사를 그만두고 전문 투자자가 된 유튜버들 이야기를 너무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루에도 상한가가 막 10개씩 가는데, 나 그 중에서 10%는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남도 보는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들 주식을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소액으로 하다 보니까 주식이 수익이 되게 잘 났어요. 그래서 이거 나 주식에 재능 있는 거 아니야?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을 저의 실력하고 좀 착각을 했었던 때도 있었어서 요 구절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나는 절박했다. 망해버린 사명을 계속 밀고 나아가는 일을 정당화하는 그 정확한 문장을 찾아내는 것이 내게는 절박했다. 작가는 데이비드가 물고기 잡아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표본을 만들면서 이 과학계에서 자기가 얻었던 그 명성들을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일을 진행하고 또 다시 그 표본을 만들고 해가는 그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는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를 되게 찾고 싶어 했어요. 어, 근데 지금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 저희도 너무 절박한 것 같아요. 나의 잃어버린 원금을 어떻게 하면 찾아올 수 있을지, 그 비법, 어떤 기법을 써야지 이걸 만회할 수 있을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게 아마 지금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싶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없잖아요. 왜냐면 글로벌 시장이 움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일개 개미인 저희가 뭐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서 기다림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방법이 있다면 찾고 싶은 그런 절박함이 묻어나와서 저도 이 문장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다음 구절은 꼬리에는 더 많은 알을 만들기가 충분하고 알에는 또 하나의 파란 꼬리를 만들 고기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데이비드는 참 다양한 일을 했는데요. 책도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 중에서 동화책을 쓰기도 했어요. 그 동화책이 내용인데요. 독수리와 파란 꼬리 도마뱀 이야기예요. 어느 날 도마뱀이 독수리의 알을 훔쳐 먹습니다. 그랬는데 독수리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도마뱀의 꼬리를 잘라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알을 낳죠. 그리고 더니 도마뱀이 또 가서 알을 하나 집어먹고, 독수리는 또 화가 나서 독수리는 도마뱀의 꼬리를 잘라 먹고, 근데 알을 먹고 꼬리가 생기고, 꼬리를 잘라 먹고 다시 알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영양분을 얻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데요. 작가는 여기에서 복수의 허망함을 좀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주식시장이랑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저희도 어떤 종목에서 보면은 손절하고 나온 종목을 꼭 복수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칼을 갈죠. 내가 너를 꼭 먹고 나오리라. 다시 한번 도전하리라. 그리고 지켜서고 있다가 진짜 칼을 갈고 갈아서 결국에는 10% 먹고 나오죠. 한데 그런 복수가 크게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매달리면 좀 피곤해지는 거죠, 삶이. 그냥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손해 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복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오만에 대한 경고, 마술적 사고에 대한 엄중한 경고, 자연은 인간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요 부분을 저는 저 밑에 구절을 세력은 개미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왜 그렇게 느껴졌을까요? 처음에 수익이 좀 나고 주식이 너무 잘 될 때는 저도 조금 오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치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서 자신감이 만만했던 것 같고요. 제가 벌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너무 확대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욕심이 커지고 투자금이 늘어나면서 오만해지면 안 된다는 경고를 여기서는 하는 거죠. 이 책에서는 그 물고기 박사였던 데이비드가 건물 2층 높이만큼 물고기 표본을 꽉 채웠는데 그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표본들이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표본들을 많이 잃어버려요. 그것은 이제 그 데이비드가 스탠포드 대학의 학장이 되면서 본인의 지위가 높아지고 최고의 권력에 이르렀을 때 데이비드는 상당히 오만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과학적인 일들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고 그 학교의 학사에 관련된 일이라던가 아니면 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여기저기의 기고를 통해서 자신의 신념을 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심어주는 역할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영역 이외에 더 큰 영역으로 점점점 그 사람의 이 손을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경고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지진이. 저희도 어쩌면 이런 코스피, 코스닥의 지금 이 심한 하락이 몇 년 전부터 있어 왔던 그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던 그런 위험성이 한꺼번에 터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잔치가 화려하게 치러지고 있을 때 화려하게 퇴장을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거기에서 버티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거는 욕심과 어찌 보면 나에 대한 과신, 오만 그런 것들에 지금의 상황이 오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구절이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음 구절은 절망의 철학이라는 철학책을 데이비드가 쓰기도 했는데요. 데이비드는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손을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라고 권한다. 활동적인 야외 활동과 그로 인해 얻게 된 건강과 함께 영혼의 고통은 사라진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 절망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 데이비드는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사람이 그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고기 표본을 2번이나 잃고 연구를 2번이나 연구했던 거를 2번이나 다 잃는 일이 생겼어도 항상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다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마 그 긍정적이었던 성격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폭락하는 주식 시장에서 컴퓨터 보고 있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HTS를 좀 끄고 밖으로 나가시길 저도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도 오늘 등산을 다녀왔거든요. 그 몸을 쓰고 등산을 하고 몸을 좀 피곤하게 하면 생각도 많이 사라지고 그로 인한 걱정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나한테 있는 상처를 굳이 끄집어내서 후벼 파고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자연과 함께 며칠 보내시다 보면 언젠가 또 이 하락장도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절망은 선택이랍니다. 우리는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여기서 버티고 다시 희망차게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구절은 나는 내가 희망을 품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기로 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 절망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또 나오는데요. 내가 희망을 품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을 찾습니다. 이거는 작가가 시작한 일인데요. 작가는 그러려고 약간의 알코올도 섭취하고요. 커피도 마시고요. 친구와 영화도 보러 가고요. 예쁜 옷도 사고요. 쇼핑도 하고요. 가족들과 피크닉도 가고요.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작가가 이제 내려놓았던 그 혼돈들을 조금을 정리하려고 해요. 근데 저희도 지금 이 주식시장만 바라보고 있으면 희망을 찾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희망을 품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시작한 게 독서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등산입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모니터를 계속 보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책을 읽다 보면 책에 빠져들어서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이 마이너스가 나는지 플러스가 나는지 그냥 종가만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살아남는 것은 사람이고 운명의 형태를 만드는 것도 사람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보다 더 위대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데이비드는 화재와 지진을 통해서 자기가 얻은 최고의 교훈은 결국 살아남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건물은 다시 지을 수 있고 잃어버린 물고기는 다시 잡아서 표본실에다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명의 형태를 만드는 것도 바로 사람의 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패했다 생각하면 거기서는 정말 실패가 끝인 거예요.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했듯이 나에게 없는 것을 보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을 본다면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여기서 얘기했듯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깡통 5번 차고 고수가 되었다는데 아직 깡통 한 번도 안 찼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주식시장이라 오늘은
제가 읽은 구절에 주식을 좀 대입해 보았는데요. 위로가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건 다 둘째치고 힘들 때는 잠시 컴퓨터를 꺼두시고 읽고 싶었던 책이나 아니면 가고 싶었던 산 이런 데를 한번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릿이라는 건데요. 끈질긴 투지, 긍정적 피드백이 없는데도 매우 장기적인 목표에 로봇처럼 뛰어들게 해주는 것, 그릿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끈기를 잃기가 쉽잖아요. 솔직히 유튜브를 한다고 해도 처음에만 막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다 보면 그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연히 처음에는 수익이 안 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20년, 30년 시장에서 하락장과 상승장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나는 시작한 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많은 경험을 다 갖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피드백이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내 목표가 주식으로 성공하는 거라면 꾸준히 진짜 개미처럼 로봇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바보처럼 계속 그 일을 꾸준히 하고 노력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매할 때도 뭐 감성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로봇처럼 하라는 말이 있듯이 그 말 중에 하나는 했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그거는 그냥 처음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거울 삼아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자기 돌아보고 일지 작성하고 다음에 또 투자를 해보고 대신에 자기만의 기법이 발견되기까지는 소액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좀 주식 얘기를 하면서 좀 재미있기는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120쪽부터 150쪽까지 한번 읽어보고 또 재밌는 구절을 찾아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